2020년도 한밭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법정 교육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허선미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성폭력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요즘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이란 허락받지 않는 모든 성적 접촉은 성폭력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건 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헌법 제10조 개인의 인권과 행복 추구권에 포함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한 개인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사생활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본인의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으며 성적 수치심을 감내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국 사회의 성폭력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성폭력 실태는 피해자의 93.4%가 여성이며 남성 피해자는 6.5%로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특히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6.5%에 해당된다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상 속에 녹아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 우리 사회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 사회는 상당히 가부장적 문화가 강합니다. 가부장적 문화라는 것은 여성을 지배,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남성에게 주는 것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의 그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성폭력은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성적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국가 간의 권력 관계 속에서도 어떤 성폭력의 구조화된 폭력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국의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 간의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조화된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남성 지배가 강하고 여성을 소유물로 느끼고 소유물로 간주하고 남녀 사이 적대감이 강한 사회적으로 폭력이 번번한 이런 경우에 간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1994년 1월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6월 19일에 이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특기할 사건은 친고죄가 폐지됐다는 겁니다. 친고죄라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가 직접 고소고발을 해야지 수사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이 신고해서도 수사는 들어갈 수 있고, 또 그전에는 성폭력 피해, 특히 강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부녀다라고 헌법에 제시했는데 이거를 개정했습니다. 남성이 남성에 의해서도 성폭력을 당할 때 가해자 남성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아는 자가 가해자인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에서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노리고 하는 범죄예요. 쉽게 얘기하면 준비하고 있는 범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야 시간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것이다. 아닙니다. 대낮에도 그다음에 사적인 공간에도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이나 친밀한 사람, 학교 캠퍼스라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성폭력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폭력은 어떤 무기나 흉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 심리적인 위압 이런 것 때문에 성폭력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폭력을 당하면 누구나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심리적으로 얼어가지고 아무 저항도 못하고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사회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어떤 편견이냐면은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신고할 것이다. 근데 몇 달 지나서, 며칠 지나서 신고, 이거 믿을 수 있냐? 이런 어떤 편견이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고 너무 어떤 그 심리적인 충격이 강해서 신고도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고할 때 굉장히 뭐 흥분하거나 불안정한 태도를 해야지 차분차분하게 조곤조곤하게 자기 피해를 얘기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흥분된 상태도 있고 불안정한 상태도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굉장히 차분하게 자기 의사를 또박또박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젊은 여성일 것이다. 뭐 나이가 든 여성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 거다. 뭐 성폭력 피해를 당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가 나오면은 굉장히 신상털이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 여성이 저 피해자가 과거에 무슨 범죄가 있었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아니지 않을까?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뭐 피해를 당했든 아니면 어떤 가해를 했든 그거와 상관없이 이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로서의 어떤 그 피해 상황의 말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폭력 피해자가 뭐 약물 복용이나 아니면 알코올을 먹었으면 성폭력 피해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알코올을 먹은 상태에서 알코올을 흡수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의 주 요소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피해자의 정형화된 모습은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이러이러해야 돼. 이러이러한 모습이 피해자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친밀한 관계에서 성폭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폭력은 주로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한 관계에서 또 두 사람만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는 그 문제가 동의했느냐 아니면 확실한 거절을 했느냐 이건데 이 문제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상당히 애매한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동의, 확실한 거절이 어떤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여성이 확실한 어떤 그 동의가 아니고 애매한 어떤 그런 거절 이런 거를 했을 때 성폭력에 동의했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쯤 동의고 반쯤 거절인 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 동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반쯤 거절이 동의라면은 우리가 반쯤 동의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싫다 라고 명백하게 하지 못한 거는 동의라고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명백하게 요라고 하지 않은 것이 동의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것을 동의라고 해야 되느냐? 명백한 예스만이 동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합의가 없다면 성폭력이다 이겁니다. 적극적 합의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적 행위에 참여할 때 적극적이고 또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적극적인 동의라는 거는 행위 도중에 끝까지 지속돼야 되거든요. 행위 도중에 나 싫다. 난 이거 그만하고 싶다. 중단하고 싶다. 할 때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극적인 합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행위의 시작과 끝까지 자기가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의식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 몬타리오 법원에서 말한 어떤 판결 중 하나를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성적 행위에 관련된 행위자들이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나 과거에 성적 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 합의라고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이 친구랑 A와 B가 성적 관계를 가진 적도 있어. 둘이 연인 관계야. 그런데 갑자기 무슨 성폭력이냐? 이런 어떤 의견이 있습니다. 이럴 때 과거에 어땠든 어제까지 어땠든 조금 전까지 어땠든 지금 상태에서 어떤 두 사람 사이에 적극적인 합의가 없다면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실제적인 면대면의 어떤 성폭력보다는 디지털 성범죄가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불법 동영상이 나를 이렇게 찍을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젠더 기반의 폭력, 이것이 디지털 성폭력입니다. 불법 촬영, 또 불법 촬영을 가지고 협박, 또 불법 촬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합법적인 아니면 또 합의한 촬영이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상대를 협박하거나 이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하는 것은 모두 다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처음에는 불법 촬영, 피해 촬영물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유포하는 거죠. 웹하드, SNS, 포르노 사이트, 이건 전부 다 비동의 유포입니다. 내가 이거 유포해도 되느냐? 예스 하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유포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죠. 불법 동영상을 소비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고 그걸 또 받아서 재유포하고 SNS 올려서 그걸 또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피해자들이 그걸 알고 삭제해 달라고 하죠. 삭제해 달려면 우리 한국 사회가 한번 삭제한다고 IT 강국답게 쉽게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이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물로 소비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부터 유포, 모든 단계에서 사실 피해자는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현상이 지금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불법 촬영을 해서도 안 되고 유포, 소비, 이 모든 것에 가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얼마 전에 그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뉴스가 크게 났었죠? 기억하십니까? 이 동영상에 있는 이분, 그죠? 국가 돈으로 이렇게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불법 동영상을 모아서 올리고 유포시키고 그 다음에 돈 받고 삭제하고 이런 사이클 속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이런 범죄가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웹하드를 관리하면서 불법 동영상을 많이 올린 이것도 나쁘지만 이거를 끝없이 누군가가 소비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법 동영상을 올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유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법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런 범죄를 조장한다고 할까요? 유지하도록 방조하고 도왔다는 것을 의심하시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심심풀이로 아니면 장난으로 아무 어떤 범죄의식 없이 누군가의 동영상을 찍고 그것을 친구끼리 돌려보고 그 다음에 웹하드에 올리고 이런 거가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요. 장난삼아. 근데 이 여러분이 한 장난삼아는 이 행위가 여러분의 앞날을 어둡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은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 다음에 유포하고 이런 자들에게 3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굉장한 거죠. 그죠? 굉장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이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금지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끼리 그냥 놀다가 어떤 내가 아는 여성, 내가 아니 모르는 여성 불법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친구들끼리 웃으면서 SNS에서 돌려보고 아니면 심한 경우는 팔기도 하고 아니면 내 여자친구랑 옛날엔 좋았는데 어느 날 헤어지고 나니까는 괜히 그쵸? 참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어요. 나랑 좋았던 그 순간들 찍었던 거를 유포하고 그 다음에 협박하고 이런 행위들은 전부 다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 행위다라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장난삼아라도 이런 걸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이런 걸 하면 처음에는 장난삼아 했다 할지라도 이게 여러분의 앞날을 굉장히 가로막는 아주 그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성범죄에 연루되면 여러분은 공직생활도 어렵고요. 취업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불명예가 따라옵니다. 이런 거는 하지 않도록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촬영물 재유포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의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2018년 3월 13일 개정됐는데 이런 거는 해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촬영을 해도 안 되고 유포해도 안 되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또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삭제된 영상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범죄를 저지르면 도망갈 수 없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은 이거를 피해를 막는 뭐 어떻게 제일 좋은 방법은 신고입니다. 신고를 하셔야 돼요. 내가 참고 넘어간다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영상을 뭐 유포하고 또 촬영해서 돌려보고 하는 거는 인격 파괴 행위라는 거를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잘 모르고 친구랑 분위기 따라서 장난으로 음란물 유포, 이건 굉장한 범죄다. 이걸 꼭 잊지 마시고, 또 누군가가 이거 뭐 동영상이 돌아다니면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하셔서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신고는 어떤 범죄를 처리하고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이 있는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불법 동영상 촬영하지 않았다, 나는 뭐 SNS에 올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해 동영상 여러분이 보는 것만으로, 이걸 야동으로 생각해서 보는 것만으로 이 디지털 성범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여러분도 이걸 보지 않도록, 야동을 소비하지 않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소비하는 주변에게 피해자가 존재한다, 이 피해자의 고통을 얘기하면서 소비하지 않도록 주위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포된 피해 동영상을 보면은 방송심의위원회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구가 피해자다, 그럼 우리가 연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학교에도 알리고 경찰에도 알리고 해가지고 이런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동영상이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또 많은 어떤 젊은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영상 속의 세계는 아예 저랑 다른 세계였던 것 같아요.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지만 다른 세계의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누나나 뭐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19금이라는 거를 처음 접한 거는 초등학교 5학년쯤? 중1, 중2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와서 봤습니다. 웹하드 결제해놓고 성인 카테고리로 넘어가면 다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야동을 보는 거랑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느낌으로 봤었던 거죠. 그게 유출된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예를 들면 뭐 영상 제목에 무슨 대학교 뭐 이름 뭐 하는 거는 자극적으로 팔아먹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어내는 거라고. 진짜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받기 전까지 그냥 이거를 그들과 함께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에 대한 막 내가 죄를 짓고 있어 이런 문제의식은 한 번도. 내 인생이 저렇게 안 되려면 조심하고 살아야겠다. 경각심을 느꼈으면 느꼈지. 압축 파일이 공유가 됐어요. 거기 안에 남자친구가 찍었던 수많은 사진과 영상과 그 사람의 모든 신상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남자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텍스트 파일로 다 정리된 걸 봤어요. 그거 보고서는 와 이거 진짜 심각한 거구나 라고.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 한 명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이걸 너한테 얘기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유출된 영상이랑 음성본을 들었는데 너무 너 같다. 걔가 이제 링크를 보내줘서 확인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진짜 나면 어떡하지? 조회수가 높으면 어떡하지? 별별별 생각이 다 들어서 한두 시간 있다가 진정됐을 때 확인했는데 다행히 내가 아니었어. 그래서 너무 안도가 됐고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알고 있을까? 왜 이게 참담하냐면 영상 속에 있는 피해 여성은 어떤 강간당하는 그런 강제적인 상황이 아닐 때가 훨씬 많거든요. 주체적으로 성을 즐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막 대단히 불행해 보이거나 고통스러워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현실에 있는 그 사람은 지금 그 영상을 볼 때 그런 기분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그냥 마음이 아파요. 처음으로 되게 많은 그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죄송할 정도로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웹하드에서 내가 돈 주고 다운받는데 이것이 왜 문제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일반 대중들이. 그것은 그런 생각을 하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웹하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영상을 누군가가 계속해서 돌려보고 누구는 심지어 그걸 이용해서 돈을 내고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다운받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되게 싫겠죠. 불법 촬영물을 소비한다는 거는 완전 정확히 그거인 거니까. 이 사이버 성폭력이 폭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립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찍고 유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찍고 유포하고 소비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가해의 한 세트란 말이죠. 소비되는 것까지가요. 누군가 공유했을 때 나 이거 좀 별로야,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걸 왜 보냐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유통을 막는 데 큰 힘이 되지 않나 싶긴 해요. 클릭을 안 함으로써 그 고리를 제발 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잘 보셨죠?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한 노력은 피해자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외워두시고요. 그다음에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전화번호 외워두십시오. 그 다음에 112 이런 데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 범죄를 막을 수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불법 동영상 촬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법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포되고 있는 동영상 보지 않기, 이것까지 하시면 여러분이 좋겠습니다. 피해자에서는 적극적인 신고, 그 다음에 연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즐거운 대학생활을 위해서 이런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은 성범죄 예방에서 적극적인 어떤 협조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